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사를 양성하는 국립대인 광주교육대학교에서 수업은 하지 않고 강의에 이름만 올린 이른바 유령 강사 여러 명이 확인됐습니다. 무려 1억 원에 가까운 강의료가 어디론가 빠져나갔고 결국 학생들만 피해를 봤습니다. 박지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018년 광주교대 대학원에 입학한 A씨는 주임 교수와 3명의 강사로 이루어진 1학기 강의 시간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강사 1명만 3주가량 수업을 했을 뿐 나머지 강사의 강의는 없었습니다. 다음 학기부터는 아예 주임 교수만 수업했지만 시간표와 성적표에는 여러 강사의 이름이 등장했습니다. 문제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제 세 번째 학기부터는 너무 비정상적으로 가는 거니까 저희가 이거 휴학을 해야 될지 자퇴를 해야 될지 그런 고민들을 엄청 하면서 시간이 이제 흘러간 거예요. 해당 전공 학생들에게 대학원 강의를 한 것으로 기록된 강사는 모두 8명. 이 가운데 7명은 학생들이 얼굴조차 모릅니다. 하지만 광주교대는 이들에게 지난 2년 반 동안 8,400여만 원의 강의료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학 측은 이 문제를 몇 달 전에 알았지만 해당 주임 교수를 또 다른 비리 의혹으로 해임 처리해 정확한 진상 파악도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3년 반 동안 저희들이 총장 공백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사이에 이러한 것이 철저하게 관리되지 않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강의를 책임졌던 주임 교수는 논문 대필 알선 의혹까지 더해져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교수 한 명의 일탈이 아니라 교수와 학생 간 가불관계로 대표되는 어찌 보면 우리 사회의 권위주의 전형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당 주임 교수 측은 법률 대리인을 통해 편법적인 방식으로 절차를 잘 지키지 못한 점은 인정한다며 강의료의 사용처는 수사를 통해 해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광주은행이 한 해 6조 원에 가까운 광주시의 예산을 운영하는 시금고에 지정됐습니다. 예년보다 경쟁이 치열했는데 시중은행이 이번에도 향토은행인 지방은행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보도에 최정민 기자입니다. 이변은 없었습니다. 광주시금고 지정심의위원회는 광주은행을 제1시금고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1969년부터 50년 넘게 줄곧 광주시의 금고지기를 고수하게 된 겁니다. 유치전에 뛰어든 은행은 광주은행과 국민은행, NH농협과 하나은행 등 모두 4곳. 광주은행은 재무구조 안정성과 금고 업무 관리 능력 등 5개 평가 항목에서 골고루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광주은행이 이번 평가에서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과 관내 지점 수 등에서 높은 정성과 정량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1순위 금고로 선정되었습니다. 특히 광주 글로벌 모터스에 260억 원을 출연하는 등 지역 밀착 경영에서 다른 시중은행과 차별화된 점이 이번 선정에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광주은행이 앞으로 4년간 운영할 광주시 예산은 연 5조 8천억 원대. 광주시가 펼칠 각종 사업에 파트너로 참여할 가능성도 높아지면서 향토은행의 입지를 수성했다는 평가입니다. 지역민과 동행하고 지역 경제와 상생하는 광주은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주시 예산 3천억 원을 맡을 이 금고는 국민은행으로 정해졌습니다. 현재 NH농협과 광주은행이 맡고 있는 전라남도의 제1, 2 금고는 오늘 결정됩니다. KBS 뉴스 최정민입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한전공대 특별법 등 전남과 관련된 특별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지사는 어제 실국장 정책회의에서 그동안 도정 현안으로 대두된 한전공대 특별법과 여순사건 특별법, 인구 소멸지역 특별법 등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며 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가 광주시의 자치구간 경계조정 추진에 대해 환영 입장을 냈습니다. 참여자치 21은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시의 자치구간 인구 불균형은 지역 간 불평등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광주 공동체 발전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이러한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경계조정 제안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자치 21은 구청장들과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득실보다 광주의 발전을 위한 대승적 관점에서 접근해 주길 바란다며 기초단체장들과 정치인들이 조속히 머리를 맞댈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순천의 한 아파트 주민들이 분양잔금을 2차례나 내야 하는 기막힌 처지에 놓였습니다. 공사를 맡은 건설사가 부도가 나면서 주민들이 냈던 잔금이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이른바 분양보증 사고가 났기 때문입니다.
입주 10년이 넘게 명의를 받지 못하는 주민들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양창희 기자입니다. 2009년 입주한 순천의 한 아파트. 천여 세대 가운데 130여 세대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주민이 아니라 주택도시 보증공사 명의입니다. 건설사 부도로 사업장을 이어받은 보증공사가 잔금을 못 받았다며 소유권을 안 준 겁니다. 주민들은 억울합니다. 입주 당시 이미 잔금을 한 번 냈기 때문입니다. 8천 정도를 더 줘야지 대한주택보증공사에서 이전을 해주겠다. 재산 행사를 할 수 없다는 이게 너무너무 큰 아픔이었습니다. 그래서. 잔금을 2번 내라는 황당한 상황의 발단은 건설사의 자금난이었습니다. 아파트가 못 지어질 형편이 되자 주민들은 잔금을 미리 치르면서까지 공사를 진척시켰습니다. 그러나 건설사는 결국 부도났고 보증을 섰던 주택도시 보증공사는 절차대로 사업장을 넘겨받아 공사를 끝내고 분양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보증공사는 기존 잔금을 인정 못한다며 잔금을 다시 내라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지정되지 않은 계좌에 선납한 잔금은 아파트 공사에 쓰였는지 알 수 없어서 공사 약관에 따라 보증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였습니다. 입주민들이 못 낸다고 버티자 2016년부터 시작된 소송전. 250세대는 패소가 확정돼 잔금의 지연이자까지 1억 3천만 원을 더 부담하고서야 집을 받았고 700세대는 2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여기에 보증공사는 4년 동안 아파트 700여 세대를 보유하면서 발생한 100억 원 이상의 종합부동산세를 입주민들에게 대신 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입주민들은 잔금을 2번 내라는 것도 억울한데 낼 필요가 없는 세금까지 전가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입주자들한테 소유권을 주고 가압류만 해버리면 충분히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자기들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너희들이 책임져라. 보증공사는 잔금 선납 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주민들에게 경고까지 했다며 잔금을 다시 내라는 입장이 확고합니다. 분양계약자가 선납을 하고 건설사가 보증 사고가 발생해서 허그가 잔여 공사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자는 잔금을 재납부해야 된다고 2019년 4월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변호인 측은 보증공사가 부당이득을 취하려 한다고 반박합니다. 들이 선납한 잔금으로 96%까지 공사를 진행했고 보증회사는 나머지 4%만 공사를 했습니다. 입주자들의 잔금으로 공사가 진행된 부분은 보증회사가 부당이득을 취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증공사는 잔금 일부를 깎는 조정안을 제시했지만 일부 주민들은 끝까지 소송을 벌이겠다고 맞서고 있어 갈등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양창입니다. 광주의 아파트 청약 부적격자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호섭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광주 지역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가 부적격으로 청약이 취소된 비율은 지난 2018년에 16.9%, 2019년 20.7%, 지난해 15.4%로 10% 안팎 낀 전국 평균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아파트별로 보면 무등산 한국 아델리움이 22%, 더샵 광주 포레스트가 18%로 다른 아파트보다 부적격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시아문화전당의 주요 본부장이 장기 공석 상태여서 운영이 파행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병훈 의원은 아시아문화전당의 콘텐츠사업본부장과 교육사업본부장, 문화사업본부장 등 핵심 업무의 책임자들이 장기 공석 상태여서 전당 운영에 심각한 장애가 빚어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은 또 아시아문화전당의 인공지능 등 미래기술 관련 분야 인력이 한 명도 없다면서 전문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 광산구가 공직자를 대상으로 농산물 소비 촉진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광산구는 최근 결혼한 공직자들이 가바 현미나 우리밀 세트 등으로 결혼 답례품을 구성하는 등 코로나19로 침체된 농산물 소비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주시 동구와 사단법인 충장상인회가 협약을 맺고 지난 7월 발행한 책자인 충장로 오래된 가게를 활용해 상권 활성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충장상인회는 충장로 오래된 가게의 저작 재산권을 동구에 양도하고 동구는 이를 활용해 상권 활성화와 저작물 보급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여수 묘도 항만 재개발 사업 부지를 동부가 LNG 허브 터미널로 구축하는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여수시와 한국서부발전은 LNG 복합발전 사업 추진을 위한 투자 협약을 체결하고 여수 묘도 항만 재개발 사업 대상지 310만 제곱미터 가운데 10만 제곱미터에 500메가와트급 LNG 발전소를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추석 명절 기간에 완도 전복 판매량이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완도군은 지난달 14일부터 29일까지 농수특산물 중개 쇼핑몰인 완도군 이숍의 전복 판매 금액이 7,9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61%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단신 브리핑이었습니다. 어제 오후 6시 40분쯤 담양군 창평면의 한 화장지 생산 공장에서 불이 나 2시간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조립식 공장 건물과 가공기계와 완제품 등이 불에 타 소방서추산 1억 8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 조사를 위해 오늘 합동으로 감식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오늘 새벽 4시 5분쯤 여수시 거문도 부근 해역에서 규모 2.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의 진앙은 여수시 거문도 남동쪽 16km 해역으로 진원의 깊이는 22km로 분석됐습니다. 기상청은 그러나 지진 피해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장록습지 2.67제곱킬로미터에 대해 도심 국가습지 보호구역 지정이 추진됩니다. 광주시는 주민과 환경단체,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해 장록습지 3.06제곱킬로미터 가운데 호남대와 황룡강 제방도로 등을 제외한 2.67제곱킬로미터를 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환경부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산구 어룡동과 송정 2동 일대에 걸쳐 있는 장록습지는 수달과 삭, 새호라기 등 멸종 위기종이 서식하고 있고 지난해 시민 여론조사 결과 85.8%가 보존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남도가 어제 서울특별시와 업무 협약을 맺고 오는 2023년 서울 가락시장에 전남형 공영시장 도메인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공영 도메인제는 경매 절차 없이 생산자와 시장 도메인이 직접 사전 협상을 통해 거래해서 유통비를 절감할 수 있는 제도로 전라남도가 시장 도메인 법인 설립에 공동 출자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오늘도 완연한 가을 날씨가 예상됩니다. 오늘 광주의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다 어제보다 2도가량 높은데요. 그래도 여전히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한 만큼 옷 따뜻하게 입으셔야겠고요. 일교차도 계속해서 크게 벌어집니다.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다만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바람이 강해지기 때문에 시설물 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남해서부 동쪽 먼바다는 오늘 밤부터 바람이 강해지고 물결이 최고 4m까지 거세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더 강화되면서 서쪽 먼바다와 앞바다에도 바람이 강해지겠는데요. 풍랑특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어제보다 조금 높습니다. 담양 10도, 화순 8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습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 21도, 순천과 구례 24도까지 오르겠고요. 목포 22도, 강진과 해남, 완도가 23도가 예상됩니다. 신안을 비롯한 그 외 도서 지역은 19도를 웃돌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고 일교차 큰 날씨가 계속되겠는데요. 제14호 태풍 차놈은 광주 전남 지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진 않겠지만 모레 간접 영향권 안에 들겠습니다. 특히나 여수와 고흥 등 전남 동부 남해안 지역에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고 비가 내릴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 꾸준히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